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대응할지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지금 아침에 쌩쌩하신 분들이 더 이상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새벽에 뭐 시장에 뭐 정말 요동쳤어. 뭐 이번 주 내내 그랬죠. 근데 이번 주 내내 롤러코스터 타는데 저도 어제 밤에 출발할 때는 오늘은 떨어지겠다. 정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출발을 했는데 그런 얘기 입에도 대지 마세요. 그렇죠. 생각만 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네. 그러면서 바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예. 관세와 관련해서 중국 빼고 전부 다 유예하겠다. 90일간 유예를 네. 하겠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거 이렇게 빨리 카드를 꺼내나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번 주 초에 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CNBC에서 가짜 뉴스 네. 나왔다. 그게 네.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본 거다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고문 그 고문님을 내세워서 시장을 고문했었죠 한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좀 쥐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시장이 거의 공포감으로 극대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유예하겠다. 한쪽인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보고 있었느냐라는 게 좀 해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뭘 봤죠? 주식시장은 솔직히 그렇게 그만큼의 어떤 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참을 수 있어라고 봤었는데 시장은 또 금방 올릴 수 있으니까 미국은. 근데 어제 시장에서 요상하게 변화가 나온 게 채권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대표님. 채권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기 위축될 거야. 어차피 관세를 통해서 교역은 생각보다 위축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쌓는 모습들이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들까지 보면서 금리를 내려가게 하려는 요인들을 좀 크게 봤었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제 금리가 급등했던 요인들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한다.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금리는 급등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모습들이고 두 번째 이거는 계속 꾸준히 이어왔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고 하지만 근데 그 상황 쪽에서 최근에 요즘에 헤지펀드들 깔딱깔딱하는 회사들이 거기서도 많아요. 좀 위험이 감지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확인이 돼서 조금 더 다른 금융기관 아니면 또 글로벌 IB 쪽까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못 참죠.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 안 되겠다. 무슨 자산을 뭘 갖고 있는 위험 자산 말고 안전 자산 이것도 필요 없다. 현금 확보하자.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같이 있던 채권도 그러니까 마진콜로 청산되면서 채권 갖고 있던 보유분도 같이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유동성 경색이 나와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그때도 보면은 달러가 갑자기 또 강세로 쭉 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고 요거 잘못 컨트롤하게 되면 민감한 때에서 그럼 원하던 바의 채권 금리도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달러 가치도 급등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나온다. 이거는 잘못하게 되면 주도권을 왼손한테 뺏겨버려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엄청 먹겠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이때가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고 어제 또 발동한 게 트럼프 리딩방이었었죠. 지금이 트루스 소셜에 찍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주식을 사야 될 좋은 시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이제 모든 현상들이 같이 나오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가는 바와 조금 결과가 다른 쪽으로 나온다. 바로 액션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좀 앞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 들어가고 내가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강약, 중강약이 나올 때 너무 강하게 들어갔는데 시장의 반응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액션을 취하겠다는 쪽들은 엄두를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상하다라는 말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좀 하락세를 그러니까 이 금리 숫자 자체로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 주 초였나요? 지난주 말이었나요? 그쯤에 3.8대 찍으니까 그 다음으로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조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채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3.8대 4.5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조금 더 쓰면 4.6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플레이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3.8을 한번 찍었어요. 근데 거기서 찍은 이틀 뒤에 4.5로 간다. 이건 그러니까 채권이 벌써 지금 보면은 막 70bp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틀 사이에. 이거는 거의 그냥
뭔가 그들이 표현하게 되면 해봐야 뭐 5bp, 10bp 여기서 움직여도 네. 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들한테는 엄청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쪽들을 감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미 계획을 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어차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관세 관련된 쪽에서도 상호 관세 쪽으로 가장 많이 노린 쪽이 어디냐면은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동남아 쪽들을 태국 그쵸. 이런 쪽들을 견제를 한다는 얘기는 중국이 우에서 들어올 거를 그쵸, 생각하면서 그쵸. 거기를 막는 견제했다.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관점이다 보면 니네 그러니까 우리랑 협상을 통해서 안 할 거 맞지? 하고 이번에 베트남하고도 협상이 거의 완료가 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무관세로 하기로 했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이거 중국을 때리기가 이제 집중이 되는구나라는 관점 중에 하나가 1기 때와 2기 때는 좀 광폭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너무 떨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미국이 원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 제조업도 하나도 없고 거기다 적자만 계속 보고 있고 이런 관점 쪽에서 교역을 제자리 잡겠다라고 하는 쪽에서의 변화다 보니까 그게 핵심이 이제 중국 대리인 계속 이어질 거고 거기서 이제 물론 1기 때 저희 봐서 알지 않습니까? 2018년도 초에 자 미국 중국하고 이제 시작 그리고 둘이 손 맞잡은 게 그리고 협상 테이블을 들어온 게 12월 달이었어요. 네네네. 1년 동안 거의 그때도 주가가 한 23%가 빠졌을 겁니다. 예, 23% 빠졌습니다. 예. 저도 봤어요. 이번에 율도 거의 비슷해요. 그쵸. 고점 대비해서 22%. 24% 빠졌었죠. 예, 뭐 네. 저점 어디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 정도면 비슷한 쪽에서 본다. 그러니까 3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그 어떤 사건 구조적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경기를 건드리는 쪽으로 구조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 예. 근데 고기를 딱 맞춰서 한 30% 밑에 위쪽에서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의미가 좀 있는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지수가 나스닥이든 S&P든 지수가 빠지는 것도 트럼프는 받겠지만 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3.8까지 찍었을 때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가면 뭔가 금융 자본시장 자체에서 구조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 거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국채금리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제 안정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됐고 어느 정도로? 그 기존 경로를 그대로 이어갈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어떤 지표들 나오는 거 봐야 되겠죠. 근데 관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뭐 상호 관세로 뭐 다들 우방국까지 뭐 20%대 이상 뭐 24%, 25% 올렸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경제 위축되는 신호가 나왔을 거예요. 네네. 한번 4월이나 5월 달부터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보편 관세라고 하는 10%대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경기 관련된 위축세가 심하겠느냐라고 바라봤었을 때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라고 바라보는 글로벌 IB들의 기준이었습니다. 9.93 뭐 이 정도쯤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골드만삭스도 바로 경기 위축 확률을 되게 높였다가 이번에 다 처리했습니다. 1시간 만에 낮췄더라고요. 이들도 이래요. 예. 이들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가 위축되는 신호는 아니었거든요. 그쵸. 네. 네. 지금 나오는 뭐 고용 지표나 나오는 현상 특히 가장 안 좋은 게 소비자 신뢰 지수였습니다. 네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보게 되면 52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을 얘기를 하는데 관세 들어오고 물가 올라갈 거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하는데 다 안 좋게 찍은 거죠.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그거는 안 좋은 현상들이 반영되는데 지금 막상 보이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 침체가 확 올라가는 확률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러면서 어쨌든 시장에서 이번 주에 공포가 너무 심했는데 네. 뭐 그러면서 뭐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 오히려 승기를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막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네. 어쨌든 이런 오늘의 과정들을 다 거치고 봤을 때 트럼프는 결국에는 중국으로 타겟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세든 뭐든 지금 아니면은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게 관세를 낮춰주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 낮춰주는 것도 네. 결국에는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이랑 싸우자라는 그 줄서기를 세운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트럼프는 한쪽에서 이득을 본 게 결국에는 10% 관세 다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정도 보강을 하고 네. 내 말 잘 듣고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러면은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 카드 받을래?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을 때도 뭐 한국하고 일본을 가장 우선 협상으로 네네네, 논다라고 해놓고 거기서 이제 뒤로 계속하는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이번 협상 의제에 방위비 안 올라가 있네 이런 것들 얘기 쑥 던져버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제일 많이 수입하는
LNG 수입국이 어디지? 이런 거 딱 반문돼 버리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총리 대행하고 약간 이제 통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나온 얘기 보게 되면 뷰티풀 잉글리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약간 띄워주고 네. 그다음에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뭐 뉴스는 잘 안 나오지만은 네. 자네 대선 나올 생각 없는가? 이런 것들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 못 보셨어요? 네. 네. 그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단독 보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파트너로서로 약간 해놓고 이 사이에 뭔가를 많이 좀 집어넣고 싶은 거죠, 카드를.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봐야 되죠. 한국이 지금 제대로 된 그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네. 이때 계속 압박을 해서 원하는 거 얻자라는 쪽으로도 계속 좀 카드를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요게 우리가 받을 하나의 청구서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투트랙으로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네. 중국은 어쨌든 집중 포화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뭐 자본 구조, 국채의 이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국채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호적인 국가들에게는 관세를 부과하는 우호적인 국가들에게는 미국 내로 들어와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돈 써라. 네. 뭘 만들든 네. 공장을 짓든 투자를 하든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라고 약간 이제 이 수면 위로 이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시장으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 시장은 지금 또 원달러 환율도 일단은 조금 원달러 환율은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초반에는 1,440 몇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또 1,460원 근처까지 다시 왔거든요. 네. 원달러 환율은 왜 이럴까요? 어제 좀 급했죠. 네. 급하게 나온 분위기고 거기다가 지금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447원 네.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한 게 네. 그때 튀었던 게 지난번에 작년 12월 달에 그 어떤 계엄 사태 때 나와서 가장 네네. 높았던 고점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치가 제대로 안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튀었던 부분들이 네네. 있었는데 근데 이제 좀 진정된 거 아닙니까? 진정됐다고 봐야 되긴 네네. 하겠지만 이 사태를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 카드나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은 다 같이 또 앞으로 숙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1,450원대 밑으로는 일단은 쉽게는 못 내려갈 부분들이 그래요?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그러면 뭐 바뀐 건 없다고 치는데 많이 좀 예전보단 개선은 좀 됐다고 보는데 이제 중기적인 관점들이죠. 그러면 한국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 네네. 네, 대표적으로 한국은 이제 인구 소멸 국가. 이 얘기는 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지나고 나게 되면 2060년 가게 되면 우리 앵커님이 그럼 그때가 나이가 네. 제가 몇 살입니까? 네. 2060년 가게 되면 네. 어떤 데이터 나오냐면요.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예.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되는 국가입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변화가 장기적 전망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기틀을 좀 만들어서 세워놔야 되거든요, 지금요. 네. 그게 그래도 늦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쵸. 보면. 네. 네, 그런 쪽들에 대해서도 환율도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미래 청사진,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환율이 그게 어쨌든 뭐 환율은 나라의 그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레벨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원화 약세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달러가 약세 쪽으로 뭐 한때 뭐 104대 네. 부근 있다가 좀 내려갔긴 했는데. 102대 정도 네. 내려가게 되면은 원화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1,400원대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아니라. 우리만 빼고 유럽이나 일본 엔화는 그렇게 그렇죠.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죠. 그렇죠. 그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아직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정치부터 뭐 이런 여러 거 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갭을 얼마큼 줄이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환율보다 네. 6월달 그러니까 이제 대선 이제 끝나고 다음 환율들이 더 궁금해지는. 중요할까요? 예. 그러면 지금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이 1,450원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을 딱 잡고 네네. 네, 어느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치는 분위기가 이제 한국도 좀 정신 차렸다 한쪽이 나와야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같죠. 알겠습니다. 그럼 환율은 어쨌든 이 수준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어쨌든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상승 탄력 더 높이고는 있어요. 아까 조금 보셨지 모르겠는데 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네. 하락을 멈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하방은 멈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지난번도 아니고 어제였네요. 바로 예. 솔직히 2,300은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시장이.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에 훅 떨어졌어요. 더.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한 12시 반부터 네. 한 2시 사이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대 매매가 막 와르르 쏟아졌지 않습니까? 쏟아졌어요. 그거를 버티지 않고 그냥 놔버린 거였죠. 네네. 그러다 종가상으로는 살짝 돌리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2,300선 밑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건 좀 심했네라는 것들은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복을 보게 되면 오늘 하루에 5% 올라간다는 그 숫자 자체 때문에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쵸. 미국 시장의 위치나 아니면 지금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솔직히 덜 오른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냥 차라리 한 코스피가 한 2,430, 50 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게 지금 키높이가 맞거든요. 그게 조금 못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오늘 그게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옵션 만기일 이쪽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외국인들이 계속 하락 포지션으로 갔다가 이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쵸. 네, 그래서 미국 포지션은 그냥 어떻게 좀 맞췄다고 하는데 잠깐만 한국은 계속 매도만 해놨거든요 지금요. 네. 요거를 좀 조정하는 과정 쪽이 있다 보니까 일단 오늘 많이 오르면 안 되죠. 지금 공매도부터 계속 누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과정이고.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2천억대 중반 사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죠. 네네. 뭔가 빠르게 변화가 되게 되면 그동안의 공매도 누적과 이제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생각보다는 조금 늦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어쨌든 관세가 우리가 90일에 여유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이번 주에 네. 저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 되게 한쪽에서 많았습니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오늘 아니 근데 네. 뭐 오턴 겁니다.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지. 예. 저가 매수 이번 주에 해야 된다. 네.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아니다. 하락 더 넣을 수 있다. 막 그런 의견들도 반대쪽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와도 아직 그동안의 하락분 다 메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된다고 보세요? 이거를 변동성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락할 때는 솔직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과매도 지표나 많이 나온 상황 쪽에서 네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그냥 현금은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잘게 매수하는 전략들은 맞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동공지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쯤까지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다고 뭐 다 해결된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잠정 변동성이 남아지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락하면서 물량을 좀 모아갔던 게 있는데 이게 빠르게 올라오면서 올해 시장 대비해서 좀 수익이 낮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좀 줄이셔야 됩니다. 줄여서 놓고 다시 한번 출렁일 때 또 사겠다라고 대응을 하셔야지. 이거 지금부터 나 수익 났으니까 와 여기서부터 얼마큼 모아갈까 그러면서 또 오늘 같은 날도 또 계속 매수.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대응이 좀 어긋날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추세적으로 이제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처럼 찍고 올라간다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닌 거죠. 그거는 유동성을 그쵸. 크게 전 세계적으로 공급할 때고 네네. 지금 미국은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 상황 속에서 공급하는 국가가 따로 있잖아요. 한국도 추경을 얘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급하는 국가 쪽으로 가게 되면 네네. 일단 기대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부 변수에 따라서 또 이런 식으로 몇 그쵸. 번의 등락을 펼친 다음에 그다음에 추세 저항 돌파하고 강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테스트가 들어온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근데 지금은 강하면 조금 줄이고 다시 또 흔들려서 또 저점 또 테스트가 나온다 사고. 그러면 다시 사고 잘하실 수 있죠? 네. 예. 네. 화이팅! 여기까지 화이팅! 할 수 있죠. 예. 네. 시청자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하락을 멈춘 사인을 보여준 것이고 그렇죠. 지금 오늘 시장은 이제는 어쨌든 조금 이제 여러 이슈들 때문에 한번 도전을 받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좀 겪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거기에서 저희가 수익을 보다가 또 더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연준풋 이런 게 나오면 네, 그러면은 좋죠. 예. 그러면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죠. 그거는 가장 확실한 건데 트럼프가 원하는 바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한번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시장 이번 주에 급변동이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김민수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좀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도 머릿속에 그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대표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